예, 자, 좀 쉬었죠? 그 다음에 고용인 들어갑니다. 뭐? 고용인. 고용인이 뭘까? 고용인? 고용인. 직원? 그렇지. 자, 개업공인 중개사 밑에 취업한 사람이 바로 고용인이야. 누구 밑에 취업된 사람? 개업공인. 그러니까 뭐 일반 뭐 회사 취업한 사람이 아니고 개업공인 중개사 밑에 취업된 사람이 고용인. 근데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소속공인 중개사, 중개보조원. 소속공인 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도 이 개념은 공부했죠. 그러면 소속공인 중개사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으니까.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어쩐다고요?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류 작성하는. 그리고 뭘 하겠지? 이제 알고는 있는데 자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그렇죠? 알고는 있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그래. 자 개업공인 중개사 밑에 소속된 뭐로서? 공인 중개사로서. 그럼 자격증이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보조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보조 업무가 뭐라 그랬어요? 그죠? 현장 안내, 서류 복사, 일반 서무. 그죠? 그 다음에 보조는 공인 중개사로서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아닌 자로서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 그리고 중개 업무 직접 수행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고. 이제 단순 보조 업무 보조하는 자. 그럼 단순 보조하는 자, 현장 안내, 서류 복사.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여기는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 없이 취업한 사람. 그리고 여기는 중개 업무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여기는 못한다. 그럼 중개 업무가 뭐예요? 이 중개 업무란 것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매수인에게 직접 소재지나 면적 이거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소유자랄지 이거 다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걸 확인 설명이라래. 무슨 설명? 확인 설명. 이제 곧 배워. 확인 설명도 곧 배우고. 그다음에 또 거래가 끝나면 확인 설명서. 자, 설명했던 내용을 서면화시킨 것이 확인 설명서예요. 자기 설명했던 내용을 서면화시킨 거 쓸 수도 있고, 또 거래계약서. 무슨 계약서?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가 뭘 말해요?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라는 것은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걸 거래계약서라래. 이것도 소속공인중개사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원래 이건 누가 할 일이야 이거예요? 원래 이건 누가 할 일이야? 개공이 할 일이에요. 사장이 할 일인데 소공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보조도 할 수 있고. 근데 보조는 이거 해 못해? 계약서 못 써. 뭐만 해? 보조만 해. 그러니까 소공은 보조원이 할 일도 할 수도 있고 사장이 할 일도 할 수 있고 개공이 할 일도 할 수 있고 다 하는 거야. 소속공인들은 만능이야. 만능이라고. 이해됐어요? 예.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 고용인은 소공하고 보조원 포괄 개념이에요. 포괄 개념이다. 포괄 개념. 이해됐어요? 예. 그래 이제 고용인은 그 2번 보세요. 임의성. 둬야 한답니까? 둘 수 있다.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가면 직원 누구 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 하는 경우도 있어. 혼자 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혼자 집 보러 갈 때는 문 다 잠가 놓고 휴대폰에다 전화번호 이렇게 착신해 놓고 그렇게 해. 그리고 이제 좀 자리 잡으면 또 직원 둘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저께도 합격자 모임 갔더니 작년에 합격해갖고 사무실 낸 사람 있잖아요. 신입생 뽑는다고 직원 뽑는다 그래. 합격자 이제 그래서 내가 빨리 이 사람 쓰라 그래서 서로 한다고 난리야. 경쟁을 하고 있어. 그죠? 이제 합격해가지고 경험도 없고 경험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한다고 나 채용해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뭐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야. 근데 한 분은 먼저 합격해서 합격한 사람이고 올해 합격한 사람이 1년 늦게 같이 공부했던 사람인데 뭐 그러더라고. 서로 한다고 난리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경쟁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혼자 할 수도 있고 직원을 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관계없어요. 둘 수 있다 동그라미 치세요. 둘 수 있다.
자, 우리 과목에서는 둔다, 둘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둔다, 둘 수 있다 이거 공부하려고 하고 나냐. 근데 대단히 중요해. 이거 시험도 중요하고 또 이 법이란 것은 둔다, 둘 수 있다, 한다, 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격이 취소된다고 취소될 수 있다고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걸리면 취소된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고 취소되는 거고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취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법적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많이 나오니까 이게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짜증을 내. 그럴 필요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 또 우리 과목에서는 특히 중요하니까 그거 해야 돼. 법에서는 이게 한다, 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신고 의무. 그러면 이분들을 고용했을 때 고용 신고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고용 신고 동그라미 있어요. 자, 두 번째 줄 신고해야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동그라미.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 신고를 해야 돼. 누가 고용 신고해야 돼요? 누가? 개공이 사장이 하는 거예요. 사장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리고 이제 종료 신고 있어요. 그만두면 이건 며칠이네? 10일이네. 이내란 것은 그만둔 다음부터 사후란 뜻이요. 사후 둘 다 신고입니다.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종료는 11일. 종료된 10일이네. 이 개념 잘 정리하세요. 신고. 그러면 그 책에는 없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직원을 고용했어. 서공을 고용했는데 고용신고가 안 됐어. 그렇죠? 고용신고 안 됐어. 그럼 서공 지위가 취득될까? 서공이 고용인이 됐을까? 개공이 고용했으면 고용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고용신고 안 하고 일한 사람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많네. 그럼 그 사람은 소공이냐 보조원이냐? 소공이 됐을까? 소공 신분을 취득했을까 안 했을까? 고용신고 안 됐으니까 아직 소공 신분이 아니다? 네, 소공 신분입니다. 고용되자마자 소공이고 보조원이야. 신고가 안 하면 이제 처벌을 받는 거지. 업무정지 처벌을 받는 거고 고용되자마자 소공이나 보조원 신분을 취득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직 고용신고 안 들었는데 이 사람이 고용돼갖고 일을 하다가 사고 쳐볼 수 있죠. 매수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책임 문제가 문제야. 그러면 소공 신분으로 보면 사장, 개공하고 같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죠? 소공이 아니라면 사장은 책임질라래 안 질라래? 안 질라 그러겠지. 내 직원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용신고가 안 되더라도 고용되자마자 소공이나 보조원 신분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일한 순간부터 소공이고 보조원이야. 다만 고용신고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지. 무슨 정지? 업무정지. 그래서 이제 그거. 그리고 이제 오른쪽 소공 아까 두 번째 줄 밑에 적었어요.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밑에 보시고. 보조원은 없다. 보조만 한다.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예. 자, 그래서 그다음 이제 4번은 이제 그 직원이 잘못될 때 책임 문제거든요. 민사 책임. 제목만 밑에 적으세요. 민사 책임, 돈으로 배상한 거. 행정 책임, 처분 받는 거. 형사 책임, 징역 벌금 받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사고 치면 사장에게는 세 가지 책임이 부과될 수도 있고 셋 중 하나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민사 책임, 돈으로 배상한 거. 행정 책임,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런 처분 받는 거. 형사 책임, 징역 벌금 받는 이런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책임 문제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본 강의 할 때 할게요. 일단 책임은 세 가지 책임 제목만 알아두세요. 민사 책임, 행정 책임, 형사 책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직원이 사고 쳤을 때, 고용인이 사고 쳤을 때 사장이 민사 책임을 질 수도 있고 행정 책임을 질 수도 있고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지금 기초 강의에서는 정리를 하세요. 민사 책임은 돈으로 배상한 거, 행정 책임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처분받는 거, 형사 책임은 징역 벌금 받는 거. 이해되세요?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제목만 밑줄보세요. 예. 고용인 끝.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44페이지 4절 인장 등록 사용 의무. 그럼 인장이 뭐예요? 인장?
도장. 어디에 쓸 도장? 계약서를 도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약서 쓰면 이제 서명하고 날인하잖아요, 날인. 개공 날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 인장이나 써도 돼? 안 돼. 등록된 인장만 써야 돼. 그럼 어디다 등록을 해? 등록관청. 그러면 서북구청장에다 등록해놓고 나는 이 인장을 계약서에 쓰겠다. 등록한 인장만 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등록 인장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장 등록 문제인데, 자, 인장 등록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칠판에 굳이 뭐 안 적어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할게요. 이제 인장 등록 시기는 거기 첫째 줄 업무 개시 전에 동그라미.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왜 업무 개시 전이겠어요? 업무 시작하자마자 계약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등록해놔야지 그 계약서에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세요. 업무 개시 전. 그리고 앞에 주어에 개공하고 소공만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밑에다 보조원 X. 보조원은 인장 등록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억지로 외우지 말고 왜 안 하겠어요?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요. 중개업무 한다 그랬잖아, 안 한다 그랬어. 계약서 안 쓴다 그랬잖아요, 보조원. 그러니까 인장 등록할 필요가 없겠죠.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무조건 외우면 사고력이 안 생겨. 사고력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문장 틀어보면 다 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 외우더라도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문장이 다르게 나오더라도 문제를 맞힐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공부할 때 그냥 무조건 두 문자만 외우는 거야. 인장 등록, 그럼 뭐 업무개시죠, 뭐 이런 거 뭐 두 문자만 외워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응용력이 안 생겨. 그 지문 안 뜨면 틀려버리고 그러거든요. 공부는 막 해도 점수가 안 나와. 그런 문제 발생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사고력을 자꾸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해하고 외울 건 외우고 문제를 풀려면 또 외울 건 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 가지를 다 병행을 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점수가 나옵니다. 단순 암기는 요즘은 그런 문제가 많이 안 나와요. 단순 암기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공부는 남는 거하고 똑같이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방법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1년을 공부했는데 어떤 분은 똑같이 책을 10번 냈는데 점수가 나오고 어떤 분은 안 나오고. 그러죠. 그럼 자기만 속상하지. 나는 공부한다고 했는데 안 나오면. 그렇죠? 저거는 맨날 놀러 다니는데 점수 시험 보면 점수가 나와. 다 공부 방법이랄지 이런 거 다 차이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고 그래야지 사고력이 길러지고 응용력이 길러져요. 그래서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물론 외울 건 외워야 되겠지만 그런 형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 나올 때 안 헷갈려요. 그 다음에 관할청. 어디다 인장 등록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등록관청. 첫째 줄로 단 등록관청 동그라미. 등록관청이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사무소가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서북구에 사무소 있다라면 어디? 서북구청장에다 인장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관청. 이해됐어요? 예. 거기다 그 등록한 인장을 써야 되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분사무소 조금 배웠죠? 분사무소에도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어디다 인장 등록해야 돼? 분사무소 시장군수 구청장에다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는 대부분 주된 사무소야. 모르면 이게 주된 사무소 찍으면 90%는 맞아. 100%는 아니고. 그렇죠? 진짜요. 100%는 아니고 90%는 맞아. 모르면 어디 찍으라?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는 무조건 주된 사무소. 인장 등록도 어디다 해야 돼?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서울 있고 분사무소가 서북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장 등록은 주된 서울 그 종로구에 있다면 종로구청장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그다음에 인장을 등록했다가 인장을 바꿀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변경 등록을 해야 돼. 무슨 등록? 근데 며칠이나 해야 되냐? 7일이네. 7일 이내는 사전이다, 사후다. 사후. 그러니까 변경하고 7일 내 등록만 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자, 등록할 인장. 법인 개공은 마지막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 법인 동그라미.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돼. 그럼 이제 시험에 법인은 대표자들 있잖아요.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 그러면 맞겠어? 틀려버려요. 법인 자체 인장. 자, 법인 밑에다가 대표자 인장 X. 법인 인장이에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지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 그럼 그럴듯하잖아요. 그럼 좋다고 찍고 나와. 맞았다 그래.
이제 답 맞추면 틀려. 그죠? 시험 보고 날 때까지 기분이 좋아. 쉽네. 다 맞췄네. 그죠? 그렇죠. 답 맞추면 틀려. 아니,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시험 보면, 이거 다 맞을 것 같네. 가슴이 두근두근. 답 맞추면 다 틀려나. 그죠? 법인 인장. 네. 오른쪽 페이지. 분사무소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밑이고 대표자 본연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동그라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가 있다.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하야한다가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했어도 되고 법인은 또 대표자가 있어요? 없어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대표자가 인장을 써도 좋다.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 써도 되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 쓸 수도 있어요. 됐어요? 됐죠? 법인은 대표자가 있고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있어요. 그럼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있는데 대표자가 책임자 인장을 보증을 해줘. 그럼 그 책임자 인장을 등록해 쓸 수 있는 거예요. 대표자가 책임자 인장을 보증을 해주거든요. 이해됐어요? 예, 이제 그래. 근데 개인들은 어떤 인장을 써야 되냐? 공인중개사인 개공, 중개인 소공. 보존 없죠? 보존 없잖아요. 소공도 하고 중개인도 하고 공인중개 개인들이라 그래. 그것은 두 번째 줄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부에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 자, 성명 동그라미.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7mm 이상 30mm 이내 거기만 밑줄 그으세요. 규격에 맞는 인장을 등록해야 돼. 그러니까 인장이 너무 커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 이 규격에 맞는 인장을 등록해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 인장이나 뭐 커다란 인장을 등록해 쓰면 안 되고 규격에 맞는 인장. 이해됐죠? 예, 그래서 뭐 인장 같은 거 네모로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 뭐 이런 거. 그럼 규격에 안 맞겠죠?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규격에 맞는 인장. 됐어요? 예, 이걸 등록해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은 인장 등록 신고서 그 밑쪽에서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 그 신고서에 보면 날인란이 있어. 직접 인장 안 가져가고 그 신고서에 보면 그 날인 해갖고 제출하면 돼. 그럼 그 인장이 등록이 된 거예요. 됐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등록했으면 사용하라. 5번 등록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인장 등록한 거지. 사용하려고 인장 등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입니다. 어디에 사용하느냐? 뭐 일반 전속 거래계약서 확인서면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처음 들어본 것도 있죠.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전 좀 이따 배워.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이런 거 다 등록인장 써야 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다 등록인장 써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은 그 서식들은 뭐 공부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이해됐죠? 예, 이제 이런데 등록인장을 써라. 그죠? 인장 등록 어려운 거 없죠? 자,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요?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 변경이 며칠? 7일 거의 7일이 내고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전 억지로 외우지 말고 업무 하자마자 계약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이지. 변경은 며칠이네? 7일이네. 이렇게 알아도 되고. 그러면 보조는 인장 등록 한다 안 한다? 그 이유는 계약서를 안 쓰니까. 그래서 개공하고 누구만? 소공.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일단 이런 것부터 알고 있을 때 하나씩. 그리고 이제 규격에 맞는 인장. 개인들은 규격에 맞는 인장.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을 등록했으면 되고 법인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된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장을 등록했으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대표자 인장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잊어먹을 거예요. 잊어먹으면 또 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강의 지금부터 들으면 10번은 들은다. 10번. 강의만 열심히 들어도 10번. 10번 듣고 나서 시험 보면 돼. 그러면 이제 응용력도 생기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해됐죠? 그러니까 수업 안 받고 진짜요. 1, 2월 달 한 번, 11, 12월 한 번, 1, 2월 한 번, 3, 4월 한 번, 5, 6월 한 번, 7, 8월 한 번, 이제 9월 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돌아가. 그래서 10번이 나와. 또 특강도 간혹가다 한 번씩 할 거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냐면 이제 단순 문제 같으면 한 서너 번 봐도 풀 수 있어요. 단순 문제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나중에 이제 종합 문제가 나오거든요. 앞, 뒤, 좌우. 앞에 뒤에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과목 뭐 공시법, 세법 같이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복합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번이 필요해요. 뭐 단순 뭐 단원별 문제는 한두 번, 서너 번 봐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종합 문제도 이렇게 종합 문제는 여러 번 봐야 응용력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해야 돼요. 공부를 좀 넉넉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휴업하고 회업. 휴폐업은 매년 나와. 근데 공부할 건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시험이 자주 나온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툭툭 틀려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험에 틀릴 수가 있는데 휴업하고 폐업. 자, 칠판을 봐보세요. 좀 이따 책은 내가 체크해 줄 테니까. 휴폐업은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배우다 보면 신고도 있고 통보도 있고 그래요. 아까 사무소 이전도 뭐요? 신고. 휴폐업도 신고. 그래서 신고. 이제 신고란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몇 개월 휴업할 때만 신고하느냐? 3개월 초과 휴업할 때만 신고해야 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3월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초과. 3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신고한다. 그 질문 맞아 틀려? 틀려버려. 초과하고 이상은 틀려. 이상은 뭐요? 3월까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간 것이 3월이고 초과는 3월을 넘어섰을 때. 그럼 반대해서 가면 3개월까지 휴업할 때는 신고할 필요도 없다는 소리예요. 3개월 휴업할 때는 신고 안 해도 돼. 그냥 문만 닫으면 돼. 됐죠? 휴폐업은 신고. 자, 언제까지 신고? 미리. 우리가 아까 지체 없이 한번 나왔죠? 지체 없이보다 더 빠른 거예요. 즉시. 즉시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이건 사전 신고란 거예요. 그럼 아까 사무소 이전은 10일이니까 사후 신고죠. 이건 사전 신고야.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 과목에서 빠른 기간이 미리야. 미리. 많지 않아. 미리는 여기서밖에 안 나와. 미리 신고. 사전 신고라는 뜻이요. 휴업할 때도 미리 신고. 뭐 할 때도? 폐업할 때도 미리 신고. 휴업할 때도 뭐다? 미리. 폐업할 때도 미리. 휴업할 때도 미리. 폐업할 때도 미리. 그러면 휴폐업할 때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등록증 첨부해서.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신고. 뭘 첨부해서? 뭘 첨부해서? 뭘 첨부해서? 등록증 첨부해서. 그럼 이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되겠어요? 사본을 제출해야 되겠어요? 원본. 왜? 일 못하게. 그러니까 휴업할 때는 일 못하게 하려고 반납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주의할 것이 우리 요즘 이제 전자문서 인터넷이 이런 게 발달됐잖아요. 전자문서 될까? 휴폐업 신고 전자문서 과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 이유는 등록증 갖다 내야 되니까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전자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등록증 반납해야 돼. 옆에 핀 거. 그다음에 휴업 기간을 알아야 돼.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법에서. 저 3개월하고 6개월 헷갈리면 안 돼. 휴업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휴업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휴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어요? 자,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할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6개월 초과할 수 있는데, 자,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이에 준하는 사유, 이에 준하는 사유, 이런 것은 7개월, 8개월도 휴업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7개월, 8개월도 휴업할 수 있어요. 이런 사유가 없을 때는 몇 개월까지? 6개월이, 최대가 6개월. 저 사유가 있으면 7개월이든 8개월이든 9개월이든.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 휴업하면 사실 뭐 폐업한 게 낫겠죠? 임대료가 들어가잖아요. 임대료. 그렇죠? 물론 이제 자기 건물은 관계 없지만,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휴업하면 차라리 폐업한 게 낫지. 괜히 뭐 몸만 닫아놓고 임대료 내고 그러면 힘드니까. 근데 하여튼 가능해요. 이런 경우는. 됐어요? 그럼 휴업했다가 변경할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휴업기간 변경입니다. 휴업기간 변경도 신고인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것도 미리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미리. 휴폐업도 언제까지? 변경도 언제까지? 미리. 미리. 그럼 이건 전자문서 되겠어요? 전자문서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 이유는? 아, 책에 써 있어서? 컨닝도 잘하셔. 전자문서 돼. 그 이유는 등록증으로 이미 반납해놨어, 안 해놨어? 이건 주로 연장이야, 연장. 이미 반납했잖아, 아까. 연장이니까 전자문서는, 아니, 등록증 안 제출하니까 전자문서 가능하다. 그럼 전자문서 뭐라 그래? 5.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하는 걸 뭐라 그러냐? 재개라 그래, 재개. 재개도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 언제까지 재개 신고해야 되냐? 미리. 그럼 휴폐업도 미리, 변경도 미리, 재개도 뭐다? 미리. 다시. 휴폐업도 뭐다? 미리. 변경도 뭐다? 재개도 뭐다? 미리. 다시. 휴폐업도 뭐다? 미리. 변경도 뭐다? 미리. 재개도 뭐다? 미리. 그럼 등록증 돌려줘요? 등록증 돌려줍니다. 언제까지 돌려줘? 즉시. 여기는 즉시란 말이 나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빠른 기간이 미리, 그 다음에 즉시, 그 다음에 지체 없이 이렇게 나가. 즉시란 말이 여기서 나와. 언제까지 돌려줘? 그럼 아까 저기서 반납했다가 다시 반환 받는 거죠. 왜 반환 받아야 돼? 개시하고 사무소 개시해야 되니까 그게 반환 받고 해야 돼. 그러면 이때는 전자문서 될 것 같아요? 재개할 때는 전자문서 될 것 같으냐고. 가능해?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해? 왜? 책에 그렇게 써있어. 예, 가능합니다. 법에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 왜 그래요? 왜? 받아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에서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알아서 보내주겠지 뭐. 우편으로 보내주든 킥으로 보내주든 알아서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오. 그러면 전자문서 안 되는 거 휴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자 체크해 드릴게요. 주의할 것만. 45페이지 맨 밑에 줄. 매월 초과 3월 초과 밑줄 긋고 초과 동그라미 이상 그러면 틀려버려요. 이상 그러면 틀려본다고. 지금 이렇게 강조해도 시험 문제 나오면 이상 그러면 맞다래. 이제 안 그럴 것 같죠? 3월만 딱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자, 뒷페이지 넘기세요. 그리고 뒷페이지 뭘 첨부해서 등록증 첨부 동그라미 미리 동그라미. 등록증 첨부 미리 동그라미. 등록증 첨부 미리 동그라미. 등록증 첨부 미리 동그라미. 동그라미셨어요? 그 다음에 협회 통보는 뭐 통보상인데 이건 나눴고, 자 2번에 휴업기간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 동그라미. 근데 요양 입영 치약 이 준하는 사유 이런 거 그러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고. 변경은 언제까지? 미리. 변경 언제까지? 미리. 미리 동그라미. 자, 큰 3번 재개 두 번째 언제까지? 미리. 재개도 언제까지? 미리. 재개도 언제까지? 미리. 그러면 등록증 돌려줍니까? 언제까지 돌려줘? 즉시 동그라미. 먼시. 즉시 즉시. 됐어요? 자, 뒷페이지 오른쪽 이제 중개 계약하고 정보망 들어갑니다. 그래서 휴폐업은 내용이 많지 않죠. 근데 시험 매년 나와. 근데 또 틀려. 그렇죠? 이게 내가 체크해준 걸 잘 공부해야 돼. 미리랄지, 초과랄지, 등록증 첨부랄지, 뭐 즉시랄지, 뭐 이런 거 주의사항을 딱 해놓으면 맞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렵디 어려운 뭐 계산 문제 한 문제 더 맞추려 하지 말고 이런 쉬운 문제 안 틀린 거 더 효율적이죠. 그죠? 아 진짜 그래. 근데 어려운 거 맞추고 또 쉬운 거 틀려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요령껏 하면 돼요. 포기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하러 되냐? 중개계약 파트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간다? 중개계약. 자, 중개계약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 우리 중개사법에 종류가 5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는데 이 법에서는 2가지가 나와. 그 일반하고 전속 2가지가 나옵니다. 법에서는 2가지가 나오는데
일반 중개계약하고 무슨 중개계약? 이게 중개계약 종류요. 근데 어떤 거에 내용이 더 많아요? 아니, 그 책에 보면 내용이. 전속이 훨씬 많죠? 일반 중개계약은 뭐 크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요. 주로 공부할 건 전속이에요, 전속. 네, 일반 개념부터 잡아드릴게요. 일반 중개계약 전속 개념 잡아서 드립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 개념. 의의죠, 의. 이 건물, 건자 동그라미 건물, 의뢰인입니다. 자, 갑 소유 건물을 팔려고 의뢰인이 중개를 해달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중개해달라고 그래요? A라는 개업공인 중개사. 중개 좀 해주세요. 이 물건 팔고 싶은데 중개 좀 해주세요. 그럼 알았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그럼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말해요? 의뢰인하고 누구? 개공. 의뢰인하고 누구? 그러니까 의뢰인하고 중개업소 간에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을 해. 여러분들 그 물건 중개업소 가서 중개 좀 해달라고 맡기잖아요. 알았다. 승낙 떨어지면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의뢰인하고 개공 간에 맺는 계약이다. 그럼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맺는 계약은 뭐요?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을 거래계약이라는 말을 쓰고, 중개계약은 의뢰인하고 누구? 개공. 의뢰인하고 중개업소 간에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 해. 근데 이 중개계약은 종류가 일반도 있고 전속도 있어요. 그럼 일반 중개계약은 뭐냐? A에게 맡겼잖아요. 맡겼어? 이걸 또 B 개공에게 의뢰해도 계약 위반이 아니야. 그러면 C 개공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누가 보수를 받아? 거래를 성사시킨 개공만 보수를 받게 돼. 그러면 A, B, C 중에서 누가 성사시켰을 것 같아요? A? 여기는 A? B? 네, B. A? 네, B가 성사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맺는 계약을 아까 무슨 계약이라고 했어요? 매매계약, 임대차 이런 거래계약이라고, 의뢰인하고 개공 간에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그럼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건 여러 중개업소에 내놔도 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이게 일반 중개. 그럼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아파트는 뭐 팔 때 이 업소 저 업소 막 빨리 거래하려고 내놓죠. 그게 일반 중개계약. 그죠? 물론 한 사람에게 내놔도 일반 중개가 돼요. 근데 이제 여러 개공에 의뢰해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서 거래했던 개공만 보수를 받겠죠? 그러면 여기서 7, 8에서 B가 거래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B는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그럼 A하고 C는 열심히 일을 해도 보수가 없어. 그럼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B가 딱 해보면 성질 나지. 예? 못했는데 자기가 이제 설명하고 집 보러 다니고 다 했는데 B가 해버리면 성질 나죠. 그럼 화가 나죠. 그러면 A하고 C는 뭐라 그래? A, C 그래. A하고 뭐다? C. A, C. 그러니까 B가 성사시킨 거야. 내가 괜히 B가 성사시켰다고 한 거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화가 나니까 뭐라 그래? A, C. A, C 맞잖아. A, C. 그렇죠? 썰렁하다. 자, 그렇죠? 하여튼 이거 일반 중개계약은 대충 감 잡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거 이거야. 거의 다 일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매물 내놓을 때 여러 업소에 막 내놓잖아요. 그래서 거래 성사시키는 사람에 먹는 거지. 자, 이런 거 일반 중개계약.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는 큰 내용은 없고 개념 끝. 그러면 봐보세요. 그러면 의뢰인이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일반 중개계약서예요. 일반 중개계약서라고 있어요. 그건 거래계약서가 아니라 무슨 계약서? 중개계약서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중개계약 맺을 때 중개계약서 써? 안 써? 안 써. 거의 안 써. 거의 구두로 내놓고 뭐 몇 평짜리냐, 주소가 어디냐, 뭐 이런 거 전화번호만 적어 놓지. 그건 접수장에 적는 것이지. 계약서 써가지고 의뢰인 하나 주고 개공이 하나 갖고 오고 대부분 안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둘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작성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의뢰인이 개공에게 저 계약서 좀 작성해 주세요. 요청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거부할 수 있을까? 요청이 있을 때?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을 요청했을 때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일반 중개계약서 써도 주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개공이 나는 일반 중개 쓸지를 모른다. 지금까지 쓴 적도 없고 할지 모른다. 거부할 수 있냐고. 있어. 거부해도 관계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협력 작성이지 의무 작성은 아니라고. 거부해도 관계가 없어. 그러면 의뢰인 쪽에서는 이제 신뢰가 무너지죠? 그러면 다른 개공에 맡길 수도 있겠죠. 그러지 뭐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강생 중에 20년 중개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강하러 오신 분 있어. 20년 동안 자격증 없이 영업을 해.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자격증 취득하러 와. 그러신 분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일반 중개계약서 써봤냐는 게 한 번도 안 써봤대. 몇 년간 안 쓴 거예요? 20년. 그렇죠. 일반 중개계약서 쓴 적이 없대. 한 번도 안 써봤대. 한 번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우리나라 거의 안 써. 구두로 거의 다 구두로 하고 있어요. 구두로. 그러다 보면 분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의뢰인이 법에서 뭐랬냐? 계약서 써달라고 요청했으면 의무 작성이 아니야. 거부할 수도 있어. 이해됐어요? 거부할 수 있는 게 협력 작성이고.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존재합니다. 법에 정한 서식이 있다 이거. 법정 서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재 2번에 보면 1번은 요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주세요. 요청하여야 한다 그랬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멍구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서식 국장 동그라미. 권장할 수 있다.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권장 동그라미. 권장할 수 있는데 이미 서식이 나와 있어요. 시행 규칙 동그라미. 시행 규칙에 표준 서식이 있습니다. 시행 규칙에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시행 규칙에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는데 권장사항이다. 있는데 권장사항이다. 있는데 권장사항이다. 있는데 권장사항이다.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재사항이 그 4가지가 있어요. 이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가격에 대한 보수, 개공 의뢰인 준수사항 4가지. 이게 이제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중개사 이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가격에 대한 보수, 개공 의뢰인 준수사항 4가지가 있다는 정도 가볍게 한번 읽어두세요. 이해됐죠? 예. 이제 일반은 그래서 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면 뭐가 많아요? 전속. 전속은 좀 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이 좀 있죠? 양이 좀 됩니다. 전속 들어갈게요. 지금은 기본 강의니까 주로 의의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내용은 많이 적혀놨는데 나중에 써서 해도 되니까. 그럼 전속 중개계약 한번 들어볼게요. 전속은 누구에게 맡기는 걸 전속이라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한 사람에 맡기는 걸 전속이라 그래. 우리가 공부 안 해더라도 대충 단어 보고 대충 알 수 있죠. 이 전속 중개 계약이란 것은 의뢰인이 특정 개공 몇 사람에게 한 사람이 맡기는 것을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의 보면 첫째 줄은 특정한 개업 공인 중개사를 정하여 그 동그라미. 특정한 개업 공인 중개사를 정하여. 특정한 개업공인 중개사를 정하여. 그 말은 여러 사람이 맡겠다.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 체결해야 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동그라미. 체결 여부는 임의사항이야. 체결 여부는 무슨 사항이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맡길 때 전속을 맺을 수도 있고 일반 중개계약을 맡길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전속을 의무적으로 맺는 건 아니야. 의뢰인 마음이요. 일반 중개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전속을 맺을 수도 있고. 이게 체결하고는 안 하고는 자유야. 근데 보통 전속의 기간을 정해줍니다. 몇 개월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3개월이 원칙.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근데 전속을 맺고 나면 이제 의무가 따라 붙어요. 여기도 의무, 의뢰인도 의무. 서로가 의무를 지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지만 일단 전속을 맺으면 서로가 의무가 있어요. 전속 체결하고는 안 하고는 자유야. 체결하고 나면 의무가 있다는 거. 그럼 의무사항이 이제 그 2번 개공 의무사항 크게 분류해서 4가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전속 중개 계약서도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이걸 작성을 할 의무가 있고 몇 년을 보존하라. 3년 보존 의무가 있다. 법정 서식이 있다는 거. 그리고 3년 보존하라고. 그럼 의무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서를 써야 되고 법정 서식만 써야 돼. 그리고 한 분은 개공이 보존을 해야 돼. 몇 년. 그럼 전속 중개 계약서는 몇 부 작성할까? 이제 이것부터 잡아야 되겠네. 3부 작성할까? 2부 작성할까? 2부? 누가 3부라 그랬어? 누가 여기는 몇 부 작성? 아니 찍는 거예요 어차피.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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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부. 뭐 3부도 있고 2부도 있고. 저기 몇 부? 저기 3부? 아 3부도 나오고 2부도 나왔어. 최종 결론 2부? 순두부? 아, 저 순두부래 순두부. 두부. 왜 두부요? 중개계약서는 다 두부야. 이것도 두부. 전속을 근거로 표현한 서식이 전속 중개계약서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두부. 왜 두부가 돼요? 둘 간의 계약이니까. 의뢰인하고 개공 둘 간의 계약이. 중개업소간은 맺는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두부야. 그럼 한 분은 의뢰인에게 하나 주고 한 분은 보관해야 돼. 몇 년? 3년을 보관하게 돼 있어요. 됐죠? 됐죠?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도 아까 2부 작성한다 그랬죠? 그러면 한 분은 보관할까? 일반 중개에서 몇 년 보관할까? 뭐 이런 거. 몇 년 보관해요? 이것도 3년? 같은 중개계약서니까. 근데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없어. 일반은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없어. 전속은 몇 년? 3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보 공개하라 그랬어요.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데 이건 7일 이내에 해야 되고 어디다 공개를 해야 되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아까 정보망 단어 한번 나왔죠? 전산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간신문. 근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서는 아니 된다.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공개를 해야 돼. 근데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아다 주세요 그러면 공개하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무조건 공개를 하되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개 X. 자, 정보망이나 어디? 일간신문. 근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면 공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자, 정보공개는 며칠이네? 며칠이네? 자, 의뢰인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7일 이내 동그라미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그럼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되냐? 오른쪽 그 박스에 보면 공개 사항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제 나중에 이거 다 외워야 돼. 시험에 자주 나와. 자, 오늘은 뭐 공부하는지 감만 잡으세요. 그 1번 기억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기억은 물건의 종류, 토지냐, 건물이냐, 소재지, 지목이랑 뭐 과수원부지냐, 목장용지냐 이런 거,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항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 공개를 해야 돼. 이게 소재지가 어디고 몇 제곱미터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가 이런 것을 일간신문이나 정보망에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아파트 몇 제곱미터 이거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거 공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디귿, 니은, 니을 뭐 이런 거 벽면 도배 공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음 권리관계 공개해야 돼. 뭘 공개해야 돼? 권리관계. 근데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돼. 주소 성명 이거 왜냐면 신문에다가 각 권리자 주소 성명 공개해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이런 거 공개해야 되는데 공법상 이용제한이 뭐냐 하나만 적어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 매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는지 그런 거 공개하라고 주거지역에 위치하는지 이런 걸 이용제한이라 그래.
개발 제한 구역 적어봤어요? 그러면 이 매물이 개발 제한 구역에 있다 없다를 고객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걸 공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 규제 밑줄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적어보세요. 이제 하나씩만, 거래 규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만 딱 적어봐봐.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면 이 매물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위치하는가 안 하는가를 공개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래야지 고객이 그걸 보고 사든지 말든지. 그렇죠? 이런 것도 공개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예정 금액. 매물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거하고 공시지가. 근데 임대차는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임대차 계약할 때. 이해됐어요? 예. 공시가를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제 이건 나중에는 외워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감만 잡으세요. 뭐 물건의 종류랄지 소재지 면적 공개해야 되고 권리관계 공개해야 돼.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되고 이용제한 거래규제 공개하고 예정 금액 공시가 공개한다. 근데 임대차 경우는 공시가를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감만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며칠이네? 7일이네. 정보망이나 어디? 일간심. 근데 이 사람이 이 매물에 대한 정보를 다 이 건물에 대한 매물에 소재지 면적 다 공개를 했어. 근데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기 매물이 어느 신문에 몇 월 며칠자에 물건 올라간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안 알려도 돼? 알려주라 이 말이야. 그게 공개했다는 사실 통지. 언제까지 통지를 했어요? 지체 없이 문서로 써야 됩니다. 문서 동그라미, 지체 없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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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동그라미, 지체 없이 동그라미 쳤어요? 어떻게? 진하게. 진하게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진하게 쳤어요? 좋았어요. 알아야 돼. 어떻게? 아니. 진하게 공개 샀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해주는 거고 동그라미 치는 것은 진하게 잘 보이도록. 그렇죠? 이게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아직 안 맞아. 그렇죠? 아니 진짜요. 합격 이꼴 호흡이야. 저하고 호흡을 잘 맞춰야지 합격이 돼. 그렇죠? 얘가 이해됐어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개공은 올려놨는데 자기 매물이 어느 신문에 몇 월 며칠째 올라간지를 모르잖아요. 수없이 많은 매물들도 있을 건데. 그럼 거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매물은 몇 월 며칠자 뭐 중앙일보에 거기 올라가 있다. 한번 봐라. 그렇죠? 또 어느 정보망에 협회에서 운영하는 정보망에 공개했으니까 공개했는지 한번 봐봐라. 의뢰인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공개했다는 사실은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리고 이제 전속은 막으세요. 몇 사람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해버리면 거래가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 근데 일반 같으면 A가 안 하면 B가 안 하고 B가 안 하면 C가 할 수도 있죠. 왜? 여러 군데 해놨으니까. 근데 전속은 한 사람이 맡겼는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하면은 거래가 안 이루어져. 그러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답답해, 안 답답해? 이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를 해줘야 돼. 뭘로 써? 문서로 써.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줘야 돼.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는 맡겨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나 안 하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있죠. 확인 설명은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매수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성실히 이행하라. 이것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누구 의무?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개공 의무는 전속 중개 계약서를 쓰되 몇 년 보관하라? 3년. 그리고 반드시 법정 서식문 써야 돼. 그 정보 공개는 7일 이내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하라 그랬죠. 근데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공개했어도 모르니까 공개했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는데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리고 업무 처리 상황 몇 주일에 한 번. 얘는 문서로서 통지.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객관식이지만 이렇게 큰 제목을 또 알아야 돼. 주관식. 큰 제목을 알면 이제 주관식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개공 의무 그러면 네 가지가 탁 머릿속에 탁 떠야 돼. 안 뜨면 어떻게 해요? 저거 공부했는데 안 뜬다. 머리를 한번 톡톡 쳐야 돼. 그렇죠. 그래도 안 뜨면 어떻게? 또 이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전속은 감 잡았죠. 자, 일반은 여러 계공의 의뢰해도 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전속은 한 사람에게 맡긴 것이다. 그리고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지만 일단 맺으면 이런 의무가 따라붙는다. 감 잡았죠? 예. 그래서 이제 잊어먹으면 또 하면 돼. 서서히 하면 되니까 일단 끝. 그럼 이제 누구 의무를 또 공부해야 돼요? 의뢰인. 의뢰인 의무. 그 오른쪽 의뢰인 의무 있죠? 자, 의뢰인 의무는 크게 몇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세 가지. 그 49페이지입니다. 위약금 지불하라,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협조하라. 몇 가지? 크게 세 가지. 위약금 지불하라. 위약금을 지불하라. 잘못하면 위약금 지불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뭘 지불하라? 소요된 비용. 비용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소요된 비용을 뭐라 할까? 여기서 소요된 비용을 뭐라 그래요? 실비. 나중에 이제 실비 공부할 건데. 그 다음에 세 번째 협조하라. 뭐 이런 거 세 가지가 의뢰인의 의무사항이다. 누구 의무사항이다? 의뢰인. 누구 의무사항이다? 누구 의무사항이다? 위약금부터 들어. 거기 두 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위약금은. 자, 양가로 1번 위약금 지불 의무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거기 세 번째 줄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가로로 묶었어요.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 세 번 추후다음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위약금은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거예요.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입니다. 둘 다 위약금.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세 번째 줄 가로로 묶었어요? 그러면 그 동그라미 1번. 자, 의뢰인이 전속 중에 유효기한의 전속체는 개공 외에 다른 계공에 의뢰하여 거래. 거기 밑줄 그었어요. 개공 외에 다른 계공에 의뢰하여 거래. 밑줄 그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칠판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의뢰인이 A 계공에게 의뢰를 했어요. 그럼 다른 계공에게 의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한번 해봤어. 왜 해본 거예요? 일반은 이래도 관계없죠. 전속은 A하고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계약 위반하고 다른 데 한 거잖아요. 계약 위반했어 안 했어? 했어요. 왜 해본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가 보려고. 어떻게 된가 보려고. 자, 봐봐. 어떻게 된가 봐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놀라? 어떻게 된가 보려고 한번 해봤어. 하다 공부해도 기억이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자, 잘 머리를 굴려봐. 근데 여기다 의뢰를 했는데 B가 거래를 성사시켜 버렸네. 누가 거래를 성사시켜 본 거예요? 그럼 B는 당연히 보수 받겠죠. 왜? 거래했으니까. 근데 누가 문제예요? A가 문제잖아요. A가. 둘이 전속을 맺은데 이 사람은 계약 위반해 본 거, 의뢰인이 계약 위반한 거잖아요. 화가 나 안 나? 나. 그러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불하는 거고 이거는 청구하는 거고. 위약금을, 이게 바로 위약금이야. 말 그대로 계약 위반한 거잖아요. 아, 그랬어 안 그랬어? 계약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약금 지불하라. 근데 핵심은 얼마를 지불하느냐, 이게 핵심이요. 이거요. 보수의 뭐? 이게 핵심이라고. 위약금이 얼마 지불하나 해당하는 거면.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둘이 계약할 때 이 건물 중개해주면 보수 100만 원 주겠다고 약정을 했어. 얼마 주기로 약정했어요? 근데 계약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A에게 위약금 얼마 물어야 돼? 그래, 100만 원 물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금액? 해당하는 금액. 아, 100만 원. 됐어요? 그럼 B에게는 진짜 보수 줘야 돼 안 줘야 돼? 보수는 양쪽이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의뢰인은 A에게 위약금으로 100만 원, B에게 진짜 보수로 100만 원.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해당하는 금액.
그러면 전속을 맺어놓고 다른데 의뢰해서 거래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건 위약금 물어야 된가 봐봐. 갑하고 A하고 전속을 맺었잖아요. B에게 의뢰를 했어. 근데 B가 아직 거래를 안 했어. 아직 거래를 성사 안 시켰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래도 위약금 물어야 돼? 그러니까 A하고 전속을 맺었는데 의뢰인이 그걸 깨고 B에게 또 의뢰를 했어. 근데 B가 아직 거래를 성사 못 시켰어. 그런 경우 위약금 묻냐 이 말이야. 물 것 같아요? 아니 중요한 문제거든요. 계약 위반하긴 했죠 지금. 근데 거래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럼 그때도 위약금 물어야 되냐 이 말이야. 물어야 될 것 같아? 계약 위반했으니까. 저거. 예약했으니까. 예, 좋아. 여기는 기다려본다. 안 물어도 돼? 예? 안 물어도 됩니다. 뭐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직 의뢰를 했는데 A가 그 사이에 거래를 해볼 수도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위약금 안 물어. 그러니까 거기서 문장에서 주의할 것이 문장에서 그 두 번째 줄 다른 경우에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는 거래했던 거라. 그 말은 거래란 것은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그럴 경우에만 위약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경우에 의뢰한 것 자체만으로 위약금 안 물어. 뭐까지 끝내야 돼? 거래까지 끝내야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보세요. 의뢰인이 유효기간에 전속시간 개공에 속에서 알게 된 상대방은 전속시간 개공 배제 개공을 배제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맺어보세요. 이것도 해당하는 금액이냐 이걸 말해요.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어. 맺었는데 A가 열심히 해서 을을 소개해줬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날은 계약이 안 이루어졌어. 왜 안 이루어져? 비싸다. 제가 받아야 된다. 세명 갔을 땐 계약이 안 이루어졌어. 근데 며칠 뒤에 개공은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계약을 해보세요. 왜? 이제 아니까. 그러면 왜 개공 빼볼 생각을 했을까? 그래. 요즘 이제 중개 보수라래. 요즘은 이제 수수료란 말 안 써요. 중개 보수. 중개 수수료에서 작년부터 중개 보수로 개념이 바뀌었어요. 중개 보수 안 주려고. 그럼 개공 입장에서는 화가 나왔나? 자기가 다 소개시켜 주니까 지기들끼리 연락해서 계약했다. 화가 나죠? 그럼 이때는 의뢰인에게 위약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도 위약금이야. 그럼 얼마를 청구해? 해당하는. 얼마를? 해당하는. 그럼 아까 100만 원 약정했으면 100만 원 위약금조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이에요.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했을 때. 뭐 하고? 배제. 저런 사건이 비일비재하죠. 이제 아니까 개공 필요 없지. 계약서 쓰는 거야. 뭐 조금만 써본 사람 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개공 입장에는 화가 나. 그래서 이제 저런 일이 비일비재해. 그러면 개공 입장에서 이제 열심히 일해주고 다 소개해줬는데 집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계약해보면 보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업공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 그죠? 이것도 위약금 얼마를 물어야 돼? 해당하는. 얼마를 물어야 돼? 해당하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요된 비용은 뭐야? 이건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 중개보수 50% 범위 내. 50% 뭐에서? 범위 내. 이게 중요합니다. 50% 범위 내 동그라미 쳐보세요. 찾았어요? 네. 그리고 첫째 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거기 밑쳐보세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는 비용을 지불하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합니다. 비용.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칠판 봐보세요. 갑하고 A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어. 중개 좀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못하고 있는 사이에 갑이 백화점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갖고 물건 중개업소 내놨다라니까 자기가 사겠다 해서 둘이 계약을 해본 거예요. 이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다. 누가 스스로 발견했어요? 갑이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중개업자가 개공이 소개해 준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을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기대권이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자기가 이제 돈 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만나 계약을 했네? 그러면 이때는 보수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중개 보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한 푼도 청구 못해. 그러니까 들어봐. 보수는 노력에 대한 대가죠. 그럼 뭘 청구해요?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비용이라는 게 뭐냐? 이 물건 조사할 때 교통비, 또 작업하면 숙박비, 뭐 등기부, 등본, 발급 비용, 이런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걸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청구할 때 다 청구해요? 이것이 바로 중개 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보수를 청구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실비를 청구하되 보수 50% 범위 내에서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보수는 한 푼도 못 받아. 까딱 잘못 배웠고, 여러분들 다른 데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죠? 잘못 배웠고 온 경우 많아. 보수를 청구한 게 아니라 뭘 청구해요? 비용이 뭐다? 실비. 그죠? 실비를 청구한데 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거 이제 예를 들어 줄게요. 자세히 해봐. 그러면 이 둘이 이 물건 중개해주면 중개 보수 100만 원 받기로 했어. 보수 얼마 받기로 했어? 근데 그동안은 교통비, 숙박비 이런 실비가 70만 원 들어갔어. 그럼 100만 원 청구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건 못 하고. 그러면 자기 비용 얼마 들어갔어? 이건 자기 돈 들어간 거야. 개공 자기 돈. 70만 원 다 받으면 손해는 없죠. 근데 다 받아 못 받아? 뭐수 50%? 보수 50%. 그럼 얼마? 50만 원이에요? 35만 원이에요? 50만 원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실비 50%가 아니라 보수 50%니까 보수 50%.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자기 돈 얼마 손해봤어? 20만 원. 그 말이야. 저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하면 이것만 암기해 놓으면 저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제 못 풀지. 사례형 문제가 나와버리면. 공부할 때 그래서 단순 암기는 안 된다. 요즘 문제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저렇게 해놓으면 단순 암기가 나와도 이렇게 풀고, 저렇게 나오더라도 이해가 됐으면 저렇게 문제가 나와도 풀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느 과목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같이 이해를 하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돼. 저거 공부하는데 우리 시간 안 걸려. 그래 놓으면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이 되는데, 단순 그냥 50% 범위 내 이것만 외우고 가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 그죠? 보수 50%인 줄 알고 또 찍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단순한 게 하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하고, 그래야 사고력이 자꾸 생겨요. 응용력이 생긴다고. 그렇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협조하라. 확인 설명하는데 협조하라. 이래서 세 가지 끝났어요. 끝났죠? 네, 끝났어요. 아우,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전속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자. 전속 중개 의뢰인 의무는 위약금, 소요된 비용, 협조, 크게 세 가지. 됐어요? 예, 그렇게 일단 딱 정리. 자, 이번 파스 때 저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된다 그러면 제목이라도 열심히 읽어봐. 제목이라도. 됐죠? 예, 좋았어요. 자, 여기까지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아무 생각이 없어? 자, 다시 정답 가르쳐 줄게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래, 쉬어야 되겠다 생각. 그렇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돼. 자, 휴식 갔습니다. 예, 휴식.